네, 반갑습니다. 간절한 분이죠. 우리 간절 재곤 이재곤 의원과 함께하는 댓글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그 이재곤 의원이 댓글화 찍고 나서 이 댓글화의 조회수가 네. 좀 많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어, 야, 우리가 영입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어디 가서라도 예. 사람 구실 좀 제대로 하자.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민짱님께서 이재곤 스타일링 하시는 분 안경 얹으시고 이마 까는 거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수염 제모도 필수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걸 보셨나요? 스타일링 해주시는 분이 예. 와이프입니다. 아, 예, 와이프가 보고 오늘 이마 열고 오, 안경을 얹어라. 예. 근데 제가 뭐 평소에 이제 안경을 거의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안경 이제 알까지 끼울 정도의 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안경 테만 걸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이 스타일을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곤 의원의 지금 이 스타일은 좀 어떤지 예. 평가를 한번 평가하면 좀 그런가? 평가하면 아니요. 네, 왜냐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진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예. 방송은 또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진화가 네. 계속 될 수 있고. 저희 댓글에 이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질문도 좀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좀 이거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스프링 캠프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H 타운님께서 예전에도 질문했던 것 같긴 한데 KBO에서 동남아 야구장을 꾸준히 투자해서 스프링 캠프 때 우리나라 팀들이 같이 쓸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비행 시간도 짧고 시차도 얼마 안 나고 뭐 얼마 안 나는 게 거의 안 나니까 뭐 따뜻하고 물가도 싸니까 선수들이 관광도 쉬는 날 할 수 있고 굉장히 좀 좋지 않냐. 이만수 감독님 계신 곳 라오스도 좋고요, 베트남도 좋고요. 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원 의원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뭐 KBO에서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전 동구장이 좀 더 만들어지는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네. 일단은 우리나라 팀들이 함께 같은 곳에 모여서 네. 캠프를 치른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각 팀의 이제 뭐 전력적인 부분도 있고 네. 전략을 좀 따지고 봤을 때 작전 수행 능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1차 캠프에서. 예. 근데 뭐 야구장이 한 팀당 한 최소 2면, 3면 좀 많으면 한 4면, 5면 정도까지 이제 야구장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뭐 3구단만 들어가도 구장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시간 효율적으로 봤을 때도. 음. 예, 뭐 배팅을 한 게이지에서 뭐 3시간을 만약에 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따졌을 때. 네. 그런데 이제 3시간을 칠 거를 뭐 3군데에서 음. 1시간 만에 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또 효율적으로도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는 건데 아, 뭐 나라나 날씨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지만 이제 같은 KBO 팀들끼리 한 곳에서 좀 캠프를 치르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예. 그리고 투자를 할 거면 저는 이제 KBO 리그에 좀 더 돔구장이 좀 많고 그쪽으로. 우천 취소가 좀 덜 되는 쪽으로 네. 좀 방향을 좀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동남아 쪽은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네. 이게 갑자기 비 오면은 또 훈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경기장 잔디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비가 많이 오고 이게 하니까. 뭐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해서 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뭐 KBO 리그 팀들이 1차 캠프를 하고 빠진 이후에 그 이후 시간은 또 1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게 또 그러네. 그 구장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거며 이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정말 네. 많은 시간과 어떤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O 리그 팀들이 이제 만들어진 네. 구장에서 이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이유군요. 네.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중님께서 투수 입장에서 팬이 많은 구단과 적은 구단을 상대할 때 차이가 있나요? 투수는 예민하다고 들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투수 관련된 좀 질문인데. 뭐 이제 경기할 때 네. 뭐 만원 관중이냐 네네네. 아니면 좀 그렇지 않고 좀 관중수가 좀 적을 때 이제 등판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네. 선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좀 팬들이 좀 많고 뭔가 긴장감이 좀 올라왔을 때 예. 좋은 또 퍼포먼스가 나온 선수가 있는 반면에 음. 좀 팬이 좀 적고 뭔가 확실한 긴장감이 좀 덜 들고 네. 그런 상황에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선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필승조인 선수들이 경기를 좀 한동안 못 나갔어요. 나갈 상황이 없어서 특히 뭐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점수 차가 많이 나거나 경기 후반에 팬분들이 좀 많이 빠진 상황에 등판했을 때 오히려 실점하는
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있죠, 있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장감이 또 있을 때가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맞아요. 선수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박일님께서 적어주셨는데 롯데 우승하나? 우승해야죠. 예. 뭐 10개 구단 네네. 모두가 아니, 예. 우승을 그럼요.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 또한 정말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 롯데 팬분들이 입장에서는 예, 끊임없는 또 응원을 보내주시면 네. 선수들이 또 보답을 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하나 이글스 보시면 진짜 외국인 두 투수 잘해줬고 네. 같이 시너지 효과로 다른 선수도 다 같이 잘해줬는데 롯데도 모릅니다. 외국인 선수도 잘해주고 또 국내 선수들이 같이 또 올라오고 맞아요. 한동희 선수도 왔으니까 모릅니다. 롯데 우승하나 우리 박일님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야구타운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슈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WBC 이제 예비 명단을 좀 제출을 했네요. 거기에 문동주, 유영찬, 김태견, 배창승 선수가 8강 진출 시는 이 선수들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예비 자원으로 이름을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제 눈에 띄는 거는 문동주 선수도 예비 투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이 문동주 선수가 어깨 염증 증상이었잖아요. 네. 어깨 염증 이런 증상이 좀 자주 옵니까 투수들에게? 선수마다 또 느끼는 민감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염증이 거의 완전 깨끗하게 없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씩은 염증이 있는데 네. 느끼는 그 강도에 따라 선수가 느끼는 게 좀 달라요. 또 워낙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에게 뭐 염증이라든지 부상 우려라든지 또 부상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따라다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팔에 또 무리가 좀 많이 가고 네. 빠른 공을 던지면 던질수록 다른 기존의 선수들보다는 좀 더 강도가 좀 세잖아요. 네. 네, 그리고 160을 던진다는 이 투수가 그렇죠. 얼마나 그 팔에 무리가 많이 가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염증 증상은 그러면 좀 쉬고 네. 그러다 보면 괜찮아지죠. 그럼요. 예, 좀 쉬어야죠. 예, 투구로 당분간 좀 중단을 하고 그 외적인 운동들을 더 차라리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네. 휴식이 지금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재원 의원도 네. 그 김진롱 PD와 재롱 대전을 한 이후에 어깨 예. 괜찮으십니까? 염증 증상? 지금 좀 이제 잘 움직여요. 움직여집니다. 예, 잘 움직여지고 네. 저도 이제 은퇴 이후에 한번 팔꿈치를 한번 그냥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은퇴 이후에요? 은퇴 이후에 예. 괜찮은지? 선수들마다 이제 뼈 조각도 또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응. 하니까. 네네. 그래서 찍었는데 이 뼈 조각이 3개가 있대요. 돌아다니는 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뼈 조각 3개가 있는데 뭐 위험한 부위는 아니고 이제 어. 선수가 이제 통증을 못 느낄 정도의 그 뼈 조각인데 이게 혹시 위험한 부위에 만약에 뼈 조각이 생긴다면 이제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3개가 있다. 예, 그 정도. 근데 던지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와, 그럼 네. 뼈 조각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안에. 아유. 진짜 그만큼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 던지는 거군요.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에게 부상 위험은 더 많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그 밑에 있죠. 올해 개인적으로 터져주길 바라는 선수. 네. 임종찬, 이상규 둘 다 이제는 제발 포텐이 터졌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이재권 의원은 혹시 개인적으로 좀 터져줄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윤성빈 선수가 저는 제대로 터졌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진짜 네. 맞아. 윤성빈 선수가 터져줘야 돼. 네, 그냥 작년에 선발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불펜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엉덩이 살짝 걸치고 이제 네.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방석까지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죠. 선발로 힘들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구단이라든지 이제 코칭 스텝에서 불펜으로 이 선수를 활용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신의 한 수다. 예, 그냥 넌 선발이니까 다음에도 선발로서 기회를 또 잡아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또 퓨처스 가서 이제 뭐 계속 선발로 시합을 나가다가 다시 1군에 또 선발로 나갔을 때는 그 잔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 첫 선발에 그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펜으로 전환을 해서 이 선수의 활용 가치를 높인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더 길게 봤을 때 선발과 불펜
이재훈 의원이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저는 짧은 이닝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뭐 피지컬도 있고 네. 공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선발 한 축을 담당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뭐 윤성민 선수의 성향이나 이런 투구 스타일로 봤을 때는 네. 그냥 짧은 이닝에 힘으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이닝만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기대되는 선수 윤성빈 선수, 최충현 선수 생각보다 막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최충현 선수가 롯데자이언츠로 가게 됐죠.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다시 이제 김상진 코치를 만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맞아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졌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캠프를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윤동희 선한테 이제 홈런을 맞았지만 제구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 근데 투구 폼이 좀 바뀐 것 같네요라고 적어주셨는데 투구 폼은 사실 선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저는 투구 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투구가 이루어지는 몸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선수마다 느끼는 그 본인의 폼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를 생각하다 보면 그게 두 개, 세 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폼이 계속 좀 바뀌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기복이 좀 심할 수도 있고 아. 네, 다시 찾아가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코치들이 어떤 코치가 지도하냐에 따라서 투수들 워낙 민감하니까 좀 달라집니까 확실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홍삼을 먹어야 되는데 네. 강키님은 사탕만 먹어도 몸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뭐 누가 봤을 때 이런 운동은 뭐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운동인데 제가 하면 맞아요. 저는 이걸 해야 편하고 저는 이걸 해야 공을 잘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코치 영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포지션이 훈련은 다 힘들겠지만 포수들이 대단한 것 같다고. 내 무릎이 다 아프다. 내 무릎이 다 아프다. 진짜 제일 힘들어 보인다고. 근데 캠프지 훈련하는 모습 이분도 저기 구단 유튜브를 보고 얘기하신 건데 네. 진짜 포수들이 힘들게 훈련하긴 하더라고요. 계속 쪼그려 앉기, 옆으로 발 뻗기, 거의 뭐 오리 걸으면 그냥 거의 계속 한다고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거의 뭐 땅바닥에 붙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 기사 보니까 두산이었던 것 같은데 두산 베어스는 또 외야의 펑고까지 봤더라고요. 왜냐면 네. 순발력도 기르고 또 뜬타구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포수들 훈련 제일 이정훈 의원도 현역 시절 생각하면 포수들이 제일 힘들어 보였나요? 힘들죠. 네. 힘들고 투수들이 네. 굉장히 좀 먹을 것도 많이 이제 사주고 네, 그렇게 했던 좀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공을 또 받아주고 하니까. 그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특히 네. 또 한여름에 그냥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 사실 말 걸기가 좀 그래요. 네, 좀 귀찮게 하기 좀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이번에 공 어땠노? 약간 공 어땠어요? 뭐 이런 거 질문들이 이제 던지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봤을 때 너무 지쳐 보여. 너무 지쳐 보여서 뭔가 질문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 그러겠네. 네, 왜냐면 진짜 그 장비 입고 네. 움직이고 이제 모든 야수들을 혼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포수 안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포수로서의 뭐 능력치도 없었지만 예. 포수가 정말 힘든 자리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또 만약에 FA 하고 또 그러면 또 대박 나는 그럼요. 게 또 포수인 거고. 네. 네. 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포수들이. 네. 네. 안우진 하프 피칭 시작했는데 안우진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군요. 지금 1군 캠프 대만으로 출국을 했는데 네. 30m까지 던졌고 대만에서 35, 40m 늘리고 롱토스까지 하는 스케줄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35, 40m 던지고 롱토스까지 하는 게 롱토스는 또 어느 정도까지 던지는 건지. 롱토스는 말 그대로 이제 긴 거리를 던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보통 한 뭐 80m 아. 그래서 뭐 100m까지 더 이상 던지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선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롱토스도 안 하는 선수도 있어요. 아는 선수도 네, 있어요. 안 하는 선수도 있어요. 오. 네. 롱토스를 하면 일단은 멀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투구 폼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투수와 포수의 거리 이제 18.44의 거리에서 던질 때는 이제 그 투구 폼으로 던진다면 또 이제 본인의 리리스 포인트가 좀 흐트러진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굳이 롱토스를 하지 않아요. 저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근데 선수마다 좀
본인의 오. 스타일에 맞게 하는데 네. 안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부상이 있었잖아요. 수술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캐치볼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롱토스까지 하는 스케줄 그리고 목표는 하프 피칭까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이제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 예. 10일에 처음 하프 피칭을 했다. 네. 뭐 이런 페이스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큰 부상 없이 부상이 수술 이후에 또 다른 부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단계별로 이제 캐치볼을 진행을 할 때, 음. 근데 뭐 순차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지금 재활 과정이라면은 개막 이후 뭐 한 2달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안우진 선수가? 진짜 빨라도 저는 뭐 전반기 전이나 아, 네. 뭐 올스타 브레이크 전 그때 좀 네, 뭐 이게 빨라도. 쭉 뭐 너무 좀 순조롭게 그쵸. 다 진행이 돼서 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뭐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더 안정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 네네. 다시 한번 부상이 오면 안 되는 선수잖아요. 무리시키면 또 안 되니까.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60kg의 환상과 터져 나가는 팔꿈치. 뭐지? 아까 이재곤 의원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빠른 공을 던질수록 팔꿈치와 어깨는 무리가 간다. 네, 그러면서 인대가 이렇게 관절 이런 쪽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올려주셨네. 구속의 혁명의 그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구속은 빨라질지 모르지만 몸은 다칠 수도 있다. 그러나 네. 또 체계적으로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훈련법을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만큼 구속이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우리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구속이 빨라지는 거에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그냥 계속 발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빠른 공은 좀 몸에는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이 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빠른 공을 못 던져봐서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일단. 네. 네. 아니 뭐 양현종 선수도 수술 안 했는데요. 뭐 했습니까? 양현종 선수 수술한 적 있나요?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 아. 네, 좀 가물가물하네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간절한 우리 간절 재건 의원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필요로 합니다. 네.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예. 설 명절이긴 한데 어디 안 가시죠? 뭐 부산을 다녀오시는구나. 잠깐 갔다가 네네.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절 보내시고 또 저희와 함께 네.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로 왔습니다. 대꾸라.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